한번 해볼까? 자, 우선 함수 들어가기 전에 너네들 정비례 관계 정의 한번 해볼까? 정비례 관계. 이거 정의가 뭐였어? 정의.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 너네 이거 기억나 안 나? 나? 난다고? 얘기해봐. 정의가 뭐야? 정비례가 x가 두배, 세 배로 하는 어? 거 두배, 세 배로. 웬일이야. 잘했어. 얘들아, 우리가 이거 갑자기 왜 하냐면 함수도 관계의 하나라서 우선은 정비례 반비례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거든? 우리가 관계라는 거를 설명하려면 대상이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만약에 나랑 서준이의 관계 이거는 가능하잖아. 그치? 스승, 제자 관계 이렇게 뭔가 관계를 정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이 2개 이상이 필요해. 그래서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 둘 다 정의할 때 처음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냐면 두 x, y에 대해서 시작을 해. 근데 고정된 x, y가 아니라 x, y 값이 계속 바뀌는 거야. 바뀌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변수 x, y에 대하여로 항상 시작이야. 그랬을 때 정비례 관계는 우선은 무조건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x가 먼저 움직여야 돼. x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 2배, 3배, 4배 바뀜에 따라 그 따라오는 그 결과 y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똑같이? 정비례는 2배, 3배, 4배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이 관계를 한 줄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결과값이야.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정의를 해. 그리고 관계식으로는 뭐라고 썼을게? 관계식으로는 뭐라고 썼을게 이거? 정비례 관계는? 그게 있어요? 관계식이 있어. 관계식이 있었지롱. 있었잖아. 기억 안 나? 헐. y는 ax. 이거 기억 안 나? 큰일 났다. x하고 y가, 그러니까 x가 2배, 3배, 4배 바뀌었을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바뀌는 이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럼 무조건 요 모양이 나와. 기억하지? 1학년 때 했던 거냐? 근데 이제 반비례는 어떤 거냐면 반비례 관계도 마찬가지로 x가 먼저 바뀌어야 돼. x가 똑같이 정비례처럼 2배, 3배, 4배 우선은 바꿔. 요렇게 바뀔 때 y 값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반비례는? 그렇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바뀌는 얘네 둘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는 뭐해? x에, 그러니까 x가 바뀜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관계식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오게? y는 틀렸어. y하고 x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가 분모로 들려가야 돼? x분의 a여야 돼. 이때 a는 0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었고 오늘 배우는 함수라는 것도 관계의 일종이야. 하나의 관계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선생님이랑 서준이 사제 관계 이런 것처럼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함수 관계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따가 함수 정의하기 전에 우선은 얘부터 좀 복습을 먼저 할 건데 너네 이거 어떤 모양이었어? 모양 얘기해봐. 그래프 모양. 그래프 모양 어떻게 생겼었어 이거? 이거 그래프 그렸었잖아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 할게.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래프 그렸었어.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모양이 다르긴 했지. 양수일 때는 어떤 모양이었어? 이런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원점을 지나는 뭐였어? 직선이었어. 이게 그래프 모양이야. 근데 A가 양수면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었고 음수일 경우라면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었어. 기억 하나도 안 나는구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선 얘들아, 오늘 배우는 거는 반비례 관계보다는 정비례 관계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라 얘는 지울게. 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 자, 만약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린 그래프를 y는 2x라고 한번 해볼게. 양수일 때.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릴 거냐면 y는 다른 색깔. y는 3x라는 걸 그릴 거야. 그러면 2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당연히 3이 더 크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 y축 쪽으로 가까워졌던 거. 이 그래프 특징도 지금 기억해야 돼. 왜냐면 이게 확정이 된 게 1차 함수라서 요걸 잘 기억해야 1차 함수도 잘 할 수 있어. 요거 기억나 안 나? 안 나?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자, 우리가 정비례 관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제일 먼저 y는 2x를 하나 딱 그렸어. 이렇게. 그럼 y는 마이너스 2x는 얘랑 완벽하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마이너스 2x. 오른쪽 아래를 향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y는 3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보다 더 가파르게. 요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y축에 가깝게 그려지는 게 y는 3x.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y축에 더 가깝게 이렇게 그려주면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y는 2분의 1x 한번 해볼까? 얘는 2x랑 비교했을 때 숫자가 작지. 작으면 y축에서 멀어져.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을 통틀어서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요 a 값 있잖아. a의 값이 양수일 때만 한번 봐봐. 양수일 때 값이 이 앞에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가까워진다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얘는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중에서 누가 숫자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그래서 우리가 음수일 때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에 붙는데 얘랑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면 좋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번 얘기하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았지? 요 특징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잘 기억해놨다가 1차 함수 다룰 때 얘를 이제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우선은 오늘 함수 관계한다 했었잖아. 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문장 봐봐. 두 변수 x, y에 대하여 보여? 저거 정비례 관계랑 스타트가 똑같지? 시작이 똑같지 않아? 관계를 정의할 때는 대상이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x, y를 제일 많이 등장시켜. 그래서 등장인물 2개 소개를 하고 얘가 뭐라 했어? 누가 변함에 따라. 누가 변한대 지금? x값이 변해. 얘들아,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수학에서는 규칙을 정해놓거든. x가 무조건 먼저 변해야 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x값이 그냥 변한다고 했지 정비례처럼 어떤 특징이 있어 없어? 특징이 있어 없어? 막 2배, 3배, 4배 이런 규칙이 없지. 그래서 함수는 그냥 x값이 계속 변하기만 하면 돼. 그 변할 때마다 y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되냐면 하나씩 결정만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처럼 특징이 따로 없고 저렇게 하나씩만 결정이 된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y는 x의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정비례 정의할 때 y는 x의 정비례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아 순서가. y는 x의 함수이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요거 y는 x의 함수이다를 영어로 번역해 줄게 내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요 놈 있잖아 요거. y is 아이고 함수가 영어로 뭐게? 들어본 적 있어? 여기 써있는데 써있어? 읽어봐. 뭐라 써있어? 펑션이라고 써있어. 펑션. 그래서 function of x 이렇게 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영어로 그냥 번역만 한 거야 얘들아. 이거를 수학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돼. y is는 있잖아. 수학에서 는을 뜻해. 그리고 펑션의 맨 앞에 있는 저 f만 따올 거야.
F 쓰고 오브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괄호를 하게 되거든. 그 안에 x를 쏙 끼워 넣게 되면 y는 x의 함수이다를 영어로 그리고 다시 수식으로 번역하는 방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 관계 정의할 때도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한 문장 정의하고 관계식 나왔지. 함수 똑같아.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를 설명해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관계식이 나와야 될 차례에 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관계식 저것까지도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x하고 y가 서로 x, y 관계를 관찰을 했을 때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면 저 둘 사이의 관계를 저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문제를 풀면서 알려줄게. 필수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이거 보기 전에 이걸로 보자. 개념 확인을 봅시다. 개념 확인 보면 두 변수 x, y의 관계를 1번 관계, 2번 관계가 다 다른 거야, 얘들아. 1번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x를 빵의 개수라고 하겠대. 그리고 y를 그거에 맞춘 가격이라고 정할 거래. 그랬을 때 빵의 개수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래? 가격 뭐야? 2개일 때 가격 얼마야? 1,000원. 3개일 때 1,500원. 4개일 때 2,000원.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결정되고 있는 거 보여? 그치? y, x를 쌤이 숫자를 이렇게 막 바꿀 때마다 y가 하나씩 잘 결정이 되고 있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게 되는 거지. 오야 얘는. 두 번째 볼까? 자, x를 1, 2, 3, 4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거래. 자, x가 1이면 y가 약수라고 했으니까 1의 약수 1 맞지? 2의 약수는 뭐야? 1, 2. 그럼 여기 빈칸에다가 1하고 2 두 개 쓰자. 3의 약수는 1, 3. 맞지? 4의 약수는 1, 2, 4. 자, 보자. 우리가 함수 관계라는 거 함수를 만족시키려면 x가 바뀔 때마다 y가 몇 개씩 나와야 돼, 무조건? 딱 하나씩만 나와야 돼. 근데 얘는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어떻게 돼? 한 개가 아니지. 여러 개가 결정이 되지. 이런 게 딱 하나라도 있잖아?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함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x야. 그래서 요런 예시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밑에서 요런 걸 물어볼 때에도 너희들이 x에다가 숫자를 막 넣었을 때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까? 자연수 1보다 작은 홀수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 1보다 작은 홀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결정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까 함수는 뭐라 했어? 무조건 하나는 생겨야 된다며. 근데 안 되니까 얘는 x가 되는 거야. 2번도 해볼까? 자, x하고 y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가 함수인지 한번 보자.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볼까? 1과 6의 최대 공약수 했을 때 얘 결정돼, 안 돼? 돼, 그치. 만약에 2여도 결정이 돼. 3이어도 결정이 돼. 결정이 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는 모든 수를 다 체크해볼 필요 없이 몇 번 하다 보면 하나씩 결정이 잘 되고 있다 이게 보일 거야. 3번도. 3번은 맞을까 틀릴까? 맞을 것 같아. 예를 들어 2 같은 거 넣어볼까? 자연수 2의 배수 얘기해봐. 뭐야? 2, 4, 봐봐. 여러 개 얘기하고 있지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탈락. 그래서 3번은 x. 4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겠대.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를 3이라고 딱 썼어. 그럼 그때 둘레 무조건 몇으로 나와? 9로 나와. 내가 만약 4라고 하면 12, 5라고 하면 15.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매칭이 되고 있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맞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5번도 한번 볼까? 5번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너희들이 체크해봐. 맞을까 틀릴까? 함수 맞아 아니야? 5번? 이거 좀 헷갈릴걸? 맞아! 맞아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밑변의 길이를 1이라고 썼어. 너희들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밑변이랑 높이를 곱하면 평행사변형 넓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1이라고 고정시키면 y 뭐 나와? 24. 내가 2라고 하면? 그치? 3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숫자 하나 정할 때마다 잘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막 x를 100이라고 설정했어. 그러면 y 값이 나오지. 이상한 숫자지만 나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항상 잘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다는 얘기야. 됐죠?
밑에 있는 거 너희들이 한번 해볼까? 기다려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함수인 거 모두 고르시오. 서로가 서로서 뭐였는지 기억 안 나? 킹가스 자, 물어볼까? 소연아, 기억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 예시 하나만 얘기해볼까? 1이라고 서로 수 있는 게 여러 개예요. 그렇지. 엄청 많아. 여러 개 결정되면 안 되니까 기억은 틀렸고. 듀나, 니은 맞아? 맞아요. 이거 아까 평행사변형 넓이랑 비슷하지? 아, 그치. 비슷한 건 아니고. 하나 결정되면 세로 길이 무조건 잘 결정이 되니까. 디귿 맞아, 서준아? 네, 맞아요. 맞아. 서연아, 리을 맞아, 틀려? 맞아. 그치. X값 결정될 때마다 Y 하나씩 잘 나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주연아? 괜찮아? 서준이는? 없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3개고.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너네는 그냥 넘어가고 이거 지금 화면을 잠깐 봐봐. 지금 이 3개 중에서 함수인 거는 이 3개고 기억은 함수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3개에 대해서는 요 3개에서 등장하는 xy, 이 xy, 이 xy는 모두 다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y는 fx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니은, 디귿, 리을만. 근데 기억은 이런 수식을 쓰면 되게 안 되게? 안 되는 거 알았지? 함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돼, 얘들아. 이게 뭐냐면 x가 뭔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y가 딱 떨어지게 나와. 이런 뜻이야. 이게. 알았지? 그래서 이 표현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풀기 전에 함수값이라는 걸 볼 거거든? 자, 봐봐. 우선은 어딨냐? 관계식을 내가 안 썼구나. 아까 이제 x하고 y의 관계가 함수가 된다면 y는 x의 뭐이다 라고 한다고?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결정되면 y는 x의 뭐이다? 함수이다. y에 대한 함수이다. 뭐 x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얘들아 결국에는 y가 함수라는 걸까? x가 결과가 y하고 x 중에서 누가 결과라 했어, 선생님이? 누가 x라 했어? x가 아니라 y가 무조건 결과야. x가 바뀔 때 나오는 y가 결과거든. 그래서 y가 바로 뭐냐면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함수의 결과로 나오는 그 결과값이란 뜻이야. 그래서 함수값 하면 뭘 뜻하는 거냐면 x에 맞춰서 나오는 y의 그 결과값을 우리가 함수값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y값, 함수값 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그랬을 때 잠깐만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써볼까? 아니다. 이거 배우는 이유는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 예시를 한번 봐봐. 자, 함수 관계를 만족시키는 x하고 y의 관계를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fx가 2x다라는 거는 요게 지금 함수의 식을 하나 얘기를 해준 거야. x가 3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들아 지금 이 fx가 아까 y라고 했었잖아. 그치? 함수값은 y 값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x 여기 3 대입한 그 결과를 말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라는 거는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를 대답해 달라는 얘기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숫자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값 쓸 때는 f3 써주면 되고 x 대신에 3 그대로 대입해서 6이라고 써주면 이게 결과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잠깐만 이거 말고 밑에 있는 문제로 볼까? 항상 이런 식으로 함수의 관계식을 하나 알려줄 거야. 이렇게 알려줄 거야.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1, 2를 각각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차례대로 얘기해줘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첫 번째 써볼까? 마이너스 1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쓰냐면 f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이게 마이너스 1이 내는 결과값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저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분의 6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따라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6을 뭐라고 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해. 똑같은 방법으로 1도 해보자. 자, 1일 때의 함수값 구할 때는 저 함수 fx 안에 x 대신에 1을 그대로 대입. 그래서 1분의 6 해서 6. 이게 바로 x가 1일 때의 함수값 이런 뜻. 어렵진 않아 얘들아. 그냥 대입하는 거야. 2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은 f2로 표기를 하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2분의 6으로 약분해서 3. 이게 x가 2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시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 fx는 있잖아. 상황에 따라 다 항상 다를 수 있어. 요런 관계식에 맞춰서 이거 두 개 구해 이런 뜻이야. 한번 해볼까? f2부터 구해봅시다. f2 몇이야? 바로 암산하자 얘들아. 6 잘했어. f 마3은 몇일까?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마이너스 9 이게 끝이야. 이게 요 함수식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이런 함수가 나온다면 얘에 맞춰서 해주면 돼. f2부터 구해볼까? 몇이에요? 암산 마이너스 4. 자, f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분모에다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돼. 정말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이해됐지? 그러니까 약간 얘가 기계 같은 거야. 기계가 다 다른 거고 그 기계 안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나오는 값으로 답을 써주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 우선은 잠깐만. 요거 있잖아. 2번을 봅시다. 바로 밑에 있는 거 2번을 볼 건데 얘들아 이 F 옆에다가 지금 2가 붙어 있는 거 보여? 이게 뭐냐면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F-5분의 1이라는 걸 미리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2를 한 번 더 곱해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요거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까? 얘들아 F-5분의 1 한번 계산해보자. fx 저기 있어. 저거 보면서 이거 계산하면 돼. 몇일까? 마이너스 5분의 1 대입하면 결과 뭐가 나와? 1이 나옵니다. 됐어? 그럼 이거 미리 계산했으니까 최종 결과는 2랑 1을 곱한 2. 이게 지금 2번의 답인 거야. 너 이제 4번 한번 해보세요. 자, 볼까? 4번은 앞에 4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1 써주고 G3이니까 얘 이걸 보면 돼, 이거. 얘를 보면서 써주면 돼. G3 뭐 나왔어? G3 계산하면 몇이야? 그치, 3 이렇게 쏙쏙 대입해주면 4. 그래서 얘랑 4를 곱해준 정답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3개 다 해보시고 다음 장도 해보기 전에 우선 얘들아 이거 3개 다 해. 남아있는 3개 지금 한번 해봅시다. 다음 장 하고 있어도 돼, 다 있으면. 답 써놓을 테니까 답 한번 확인해봐.
2-2는 잘했나? 2-2 잘했어? 마지막 거? 요거? 이거 풀었어? 답 맞았어? 네. 맞았어? 잘 모르겠는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가 fx 관계식은 항상 이렇게 식으로 나올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막 문장으로 나오기도 해. 관계를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f5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연수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 뜻이야. 그냥 이거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뭘까? 자연수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몇이야? 2지. 그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F10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3 이렇게 써주면 돼.